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째 이어진 극한의 호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대형 재난급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피해를 입은 충청과 전남 지역에 이어 어제 경남 지역이 큰 재난을 맞았는데요. 어제 밤 사이엔 경기도 가평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잇따라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가평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 2명, 실종 4명에 이릅니다. 먼저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온 비구름은 가평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시간당 76mm의 강한 비는 조종면에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그 집에 직접 가봤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주택 벽이 무너지고 장롱이 침대를 덮쳤습니다. 방 아래에는 이렇게 토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기가 낚는데 그 소리도 요란하더라고. 내가 항상 열어놓고 있어. 단일로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다쳤지. 하천 주변 피해도 컸습니다. 편의점 건물이 강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집안이 침하되면서 편의점 건물이 하천 쪽으로 흘러내려간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 기울어진 건물 안에서 한 여성이 빠져나오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새벽 3시 몇 분에 난리가 나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다 차버리니까 2층 올라가서 다 깨운 거예요. 다 문틈이어서 깨워가지고 옥상으로 대피한 거예요. 편의점 인근 도로도 깎여나갔습니다. 도로가에 설치됐던 철제 보호 난간도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도 가봤습니다. 마을 어귀에 온갖 잔해가 쌓여 입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집마당은 밀려내려온 나무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완전히 기울어졌고 여기 있는 승용차는 차 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가슴이 그냥 펴갖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다. 이 가슴이 그냥 막 뛰는 거야. 폭우는 도로 곳곳에 전신주도 뽑아냈습니다. 땅으로 쓰러진 전신주 사이로 전기줄이 위태롭게 방치돼 있습니다. 가평 지역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겨 가족들과 전화조차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화가 핸드폰도 멍통, 일반 전화도 멍통이더라고요. 일반 전화도 집에 있는데 안 됩니다. 밤사이 기습호우로 경기 가평에서만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가평에선 폭우가 집중되면서 야영객들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침수가 잇따라 200명에 가까운 야영객들이 고립돼 구조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한 캠핑장에선 폭우로 쏟아진 토사가 덮치면서 일가족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어서 차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영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캠핑장은 차를 타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에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하천 옆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캠핑장 진입로는 아예 쓸려가 버렸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무너지고 캠핑장에 사람들이 고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소방당국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현장에서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야영객 10여 명이 한 줄로 서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하천 양옆에 짚라인을 설치했고 한 명씩 줄 하나에 의지해 불어난 하천물 위로 위태롭게 빠져나왔습니다. 저쪽 하나는 무너져서 내려가서 없어지고 텐트 하나가 저희는 바로 턱 밑까지 여기까지 계단 끝까지 물이 차 있더라고요. 밤사이 내린 비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오늘 새벽 이 캠핑장을 덮쳤습니다. 텐트 한 동에서 묵고 있던 일가족 4명 가운데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헬기로 근처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도로 유실로 중장비가 접근하지 못해 아직도 매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가평군 집중호우는 야영객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천폭이 좁아 급류가 쉽게 생겨나면서 상류를 따라 밀집해 있는 펜션과 야영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불어난 계곡물에 차가 사라져 걸어서 몸을 피하던 야영객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한 새벽 3시쯤 해가지고 차를 빼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가니까 차가 둥둥 떠 있었어요. 그냥 애들이랑 어쩔 수 없어서 걸어 나오고 있는 중. 도로 중간에 차가 멈추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피한 도중에 차가 멈춰가지고 저 다른 일행들은 타고 갔고 전 제 차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가평군 일대 캠핑장 등에서 적어도 194명이 고립된 것으로 집계됐고 소방당국은 구조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하천 범람이 잇따른 가평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져 지금도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하늘에서 본 가평 수해 현장을 재은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천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건물. 폭우로 집안이 주저앉으면서 편의점 건물이 처참한 상태로 땅에 걸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살에 노출돼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폭우는 산등성이에도 생채기를 냈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에 파묻힌 주택은 지붕만 남았습니다. 승용차와 트럭도 나무 기둥과 함께 바닥에 나뒹굽니다. 마을은 온통 뻘밭이 됐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가평 조가터교위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와 각종 집기로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한 대가 다리 중앙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굴착기가 동원돼 다리와 길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보지만 역부족.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하천가 도로가 아예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홍수경보가 발효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가평 대보교. 차량 한 대가 유실됐던 곳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지만 여전히 물살은 거셉니다. 폭격을 맞은 듯 다리 난간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다리 위에 놓여있는 뿌리째 뽑힌 나무가 폭우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원래 왕복 2차로였던 도로가 절반 가까이 깎여 나갔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길을 막으면서 차량 10여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하려던 차량 한 대는 잘려나간 도로 앞에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또 다른 도로 역시 토사가 쏟아져 끊어졌습니다. 진흙에 박혀있는 차량 옆으로 굴착기 2대가 연신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복구에 손도 못 대고 있는 도로도 많습니다. 하천가 도로가 무너져 있고 도로 옆 나무들도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시간당 79mm의 극한 호우가 가평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밤사이 피해가 집중된 가평에선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원술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편의점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모습 보이실 텐데요. 2층짜리인데 불어난 하천물에 하천 쪽 집안이 쓸려 내려가면서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장비가 투입돼 건물을 덮친 나뭇가지와 토사 잔해를 계속 치웠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가평군 일대에서 구조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편의점 상가 건물 붕괴 현장과 달리 다른 곳에서는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변 도로 유실 때문인데요. 특히 하천 상류 일대 캠핑장이나 산사태 피해를 입은 산기슭 마을까지 중장비 진입이 여의치 않습니다. 오늘 낮 저희 취재진이 일대 마을을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급격히 불어난 하천물에 도로 전체나 일부가 유실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도로 위에 쌓인 나뭇가지와 토사를 치우고는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 완전한 통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통신 상황도 구조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전봇대도 많았는데요. 전선이 끊어지다 보니 일대 마을에 정전이 속출했고요. 스마트폰도 아예 먹통이 돼 119 구조 요청도 불가능했다고 하는 주민과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의 실종자는 모두 4명입니다.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도 많은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악한 통신 사정과 도로 상태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호우 피해 현장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어제 극한의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산청에선 이번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이 시작됐지만 주민 4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영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경남 산청군 산청소방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소방대원들의 구조 준비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곳 산청읍은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입니다. 지금 모고라는 마을에서도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조금 전 구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경남 산청에서 10명이 숨지고 중상자 2명, 그리고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4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낮에 비가 그치고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고 지점으로 가는 길이 토사로 가로막혀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을 인근에는 토사와 바위들로 길 곳곳이 가로막혔고 현장에 나온 경찰 순찰차도 토사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크고 작은 바위와 나무가 두껍게 쌓여 있고 중장비도 이미 투입됐지만 토사가 덮친 구역이 너무 커서 수색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발로 버렸으니까 그래서 대원들이 찾았지 아니면 이렇게 흙탕이 안에 묻혀 있었으면 알겠구나. 지난 3월 대형 산불에 큰 피해를 입었던 산청의 산들은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토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산사태 경보는 심각 상태입니다. 지금도 주민 2천여 명이 학교나 관공서로 대피해 이틀째 밤을 맞고 있습니다. 산청 합천 일부 지역에서 이틀째 정전과 통신장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소나기지만 또 5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올봄 대형 산불에 이어 호우 피해까지 입은 산청은 극한의 재난 상황을 맞았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지형까지 달라진 상황인데요. 마을에선 도로가 막히고 전기와 통신까지 끊기면서 고립된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산청수해 현장을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5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울창하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산 중턱부터 쏟아진 토사가 마을을 둘러 갈라놨습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산청군 부리와 내리마을은 폭격을 맞은 듯 상한 곳이 없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족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두 분이 여기 계셨는데 형수님은 지금 현재 실종된 상태고 형님은 찾아가지고 지금 영안실에 모시고 있는 상태고. 인근 상사마을은 마을을 잇는 유일한 도로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5시간 넘게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하고 위에서 뚝이 터져가지고 내려오는 물하고 이게 역류가 돼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친구 집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제 이 모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신주까지 쓰러져 전기 공급이 끊기고 통신 두절로 대피 명령도 못 받은 주민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10시부터 전기가 들어오면서 통화가 되고 문자가 들어왔다고. 그 전엔 다 깜깜무통이었어요. 물 안 나오고 수도 안 나오고. 아니 수도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좀 무섭진 않으셨어요? 왜 안 무서워요? 무섭지. 계곡에 떠내려온 나무도 흘러내린 토사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마을을 덮치면서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저 위에서 돌하고 막 나무하고 다 굴러가지고 하수구 다 막아놨지요, 저기. 그래가지고 집 안으로 전 마당으로 토사가 다 흘러들은 거예요.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산청군 하신마을에도 산사태가 덮쳐 주민들은 물론 취재진까지 고립시켰습니다. 무서워서 일로 피난하려고 그랬는데 물이 양쪽 내려오니까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집에 있었어요. 이번에 불러 나서 저 위에서 산이 타면서 나무 둥그리 같은 게 내려오면서 이래서 막았나 모양이에요. 단 사흘 만에 1년치 내린 비에 절반 이상이 쏟아진 산청군. 흙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언제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오늘 밤을 견뎌야 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수해 현장에서 MBC로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양소연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을 통해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 기자, 지난 밤사이 경기 가평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가평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76mm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평 쪽 제보가 아무래도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가평 조종면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폭우로 불어난 하천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흙탕물이 위협적으로 보이는데요.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 비닐하우스가 갈기갈기 찢긴 채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캠핑장이 많은 마일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흙탕물이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쏟아지고요. 도로로 쏟아진 흙탕물에 대피하던 차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상면의 한 야영장인데요. 텐트들이 위태로워 보이죠. 옆에선 물에 휩쓸린 토사가 파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오늘 날이 밝은 뒤 모습도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고요. 땅이 여기저기 뒤집히고 갈라지고 또 솟아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력적인 폭우의 여파로 전봇대나 통신 장비도 많이 파손됐는데요. 곳곳에서 통신 장애도 발생해 구조 신고마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도로 곳곳이 끊기면서요. 피해 지역을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좁아진 도로를 양방향 차들이 서로 양보해가며 간신히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도로 바로 옆으론 거센 물살이 흘러서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경기 북부의 다른 지역도 폭우가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포천에는요, 시간당 많게는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포천 백운 계곡인데요, 계곡물이 크게 불어난 모습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폭우의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부러진 나무들이 도로로 쏟아져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도 오늘 오전까지 누적 강수량이 200mm에 달했는데요. 경전철 효자역 앞은 하천이 넘쳐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두워서 시야가 좋지 못한데도요.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양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괴물 폭우가 지나간 뒤 주민들은 진흙을 퍼내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어떻게든 복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폭우로 상수도관이 파손돼 주민 6만 명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피해 상황 윤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던 충남 예산 사교 파포리. 구명보트에 의지해 겨우 몸만 피했던 주민들이 다시 찾은 집은 폐허였습니다. 파편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뭐. 그 좋은 물건 아기자기하게 애껴 쓰던 거 다 그냥 버리니까. 평생 읽어온 삼터를 앗아간 폭우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다루는 것도 없어. 나 죽었으면 안 가지고 안 보면 안 가지고. 복구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임시 보금자리는 마을 근처 체육관입니다. 학교 체육관에 딸린 이 작은 화장실을 40명이 넘는 수재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샤워시설 없이 세면대 2대가 전부입니다. 폭우를 피해 삼터를 떠났던 주민은 충남에서만 모두 2,500여 명. 800명 가까운 주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광주에도 폭염 속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집안까지 들이찬 진흙은 퍼내도 끝이 없고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폐기물은 쌓여만 갑니다. 성한 곳이 하나 없어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5년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살 거냐고. 이게 불안해서 빛만 봐도 우리는 트라우마예요. 광주 전남에서는 주민 3명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됐는데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실종자에 대해서는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일부 지역은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물에 넘치면서 강 아래 1.5m에 묻혀있던 지름 900mm짜리 상수도관 일부가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큰 물줄기에 힘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탈한 걸로 추정되고 있고. 울죽은 언양읍 등 일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6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난 닷새간 현재까지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지만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곳이 많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닷새간 전국에서 최소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은 사상 초유의 전국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토사에 매몰돼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극한호우가 덮치자 산이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어제 하루만 300mm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고 산청군 일대에 나흘간 600mm 넘는 극한호우가 퍼부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습폭우가 쏟아졌던 경기 가평 지역 피해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전형적인 계곡형 산악 지역이라 산사태와 계곡과 하천 범람 피해가 이중으로 덮쳤습니다. 오늘 폭우로 경기 포천에서도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옹벽 붕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차량 침수로 2명이 숨졌고 당진에서는 폭우에 잠긴 지하 건물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2명이 실종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구조와 수색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 현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90개 시군구에서 9,600여 세대, 13,0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8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시설 등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 침수,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00여 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경기 가평과 포천, 강원, 춘천 일대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돼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조속한 특별 재난구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해 현장을 찾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기록적 폭우에 사람이 떠내려갔던 광주광역시 신안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항상 이 지점과 이 지점 침수인데 이번에는 이 지점뿐만 아니라 여기가 침수되고 침수로 못 쓰게 된 인근 딸기 스마트팜에 이어 이게 이 모종으로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된 침수로 고통을 겪은 가정집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챙겼습니다. 이런 난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1년 전에 난리가 났는데 또 이렇게 났으니. 김 총리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이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행안부라든가 또는 국토부 의논해서 찾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 하루 만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키는 동시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대통령께 건의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인 만큼 신속히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야 지도부 역시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지원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조속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웠는데요. 오늘 경기 북부에 최고 80ml 정도의 비를 예상했는데 가평에만 쏟아진 비가 200ml 가까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질 거고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민옥 기자입니다.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는 말 그대로 전국을 핥혔습니다. 16일 밤부터 충남, 그리고 17일 낮부터 어제까지 남부지방에 퍼붓더니 오늘 새벽에는 경기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경기 북부에는 오늘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만 오늘 하루
197.5mm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전 예상 강수량의 4배를 넘는 비가 광주에 쏟아지는 동안 불과 60km 남쪽 전남 해남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곳이 많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웠던 겁니다. 뜨거워진 북태평양에서는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유입됐습니다. 북서쪽의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는 여름철 치곤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공기가 팽팽히 맞서며 좁은 비구름대를 만들어 곳곳에 비를 쏟아냈습니다. 슈퍼컴퓨터조차 그 양상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서울, 2023년 오송, 그리고 올해까지 잦아지는 괴물폭우의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장마 기간에 무려 9차례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또 발생을 했는데요. 뚜렷한 증가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당장 기후변화를 멈춰 세우기 어려운 만큼 생명을 구할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양상을 지역별로 자세히 예측하고 여기에 근거한 대피 계획 등이 마련돼야 합니다.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텍스트 위주의 문장보다는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이제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낮에 50에서 60mm의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극한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아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먼저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들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장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2명을 지명 철회하라는 송 비대위원장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고민 끝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왔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임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와 달리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쪽으로 기운 배경도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만 말했는데요. 강 후보자에 대해서 당내외에서 사퇴 여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강 후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러난 의혹들이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친명계 국회의원이죠. 강 후보자가 그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었던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 후보자가 살아남은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연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은 초동조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화를 낸 뒤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는 VIP 경로설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 회의를 앞두고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 주변인들을 상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여러 차례 구명 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있었다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열흘 전인 2023년 7월 21일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은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회의에 참석한 7명 중에 1명입니다. VIP 경로 당일로 지목된 7월 31일 김 목사가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교회 설교에 나선 김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을 고리로 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 잠시 뒤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보도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군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특검이 확보한 사실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엔 사건 관련 혐의 선상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국방장관 윗선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이 윗선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직후 당시 해병대에 파견 나온 방첩부대장 문모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동향 보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이 문건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윗선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선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같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만 했을 뿐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방장관의 윗선,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특검이 확보한 겁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을 통해 이런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경로한 뒤 따로 회의실에 남게 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관계자 2명 중 1명입니다. 실제로 이 회의 직후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왔고 같은 날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비서관도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해병대 사령관까지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방첩사 문건을 확보한 가운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작전 중 북한 평양에 추락한 우리군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분실됐다고 꾸미고자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김 사령관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루 전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튿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이 긴급 체포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는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의 지시하에 이뤄진 적법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부의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 사령관은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밀군사 작전이라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김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특검팀의 외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활용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소비 패턴에 맞게 신청해야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요. 신청 첫 주만 이렇게 제한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쿠폰 사용 기간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카드형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지역화폐는 교환이 어렵지만 카드는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달앱과 온라인 결제가 제한적인 카드와 달리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온라인 앱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특히 서울배달 플러스 땡겨요에서는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 혜택을 내놓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은 지난 6월 18일 기준이지만 그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9월 12일 전에 출생 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해외에 있다가 귀국한 경우도 신고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6월 18일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갔다면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해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소비 쿠폰은 오늘 11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 쿠폰 신청 기간을 틈타 스미싱 문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다음 달 22일 결정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윤 인물인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입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에선 정청래 후보가 2번 연속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당대표! 김문수 당대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다음 달 22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잡힌 지 이틀 만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최근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어게인을 주장한 유튜버 이영풍 씨가 실시간으로 회견을 중계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최근 입당한 전한길 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방된 문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의원은 당의 재건을 위한 역할에 우선 집중하겠다며 이번 선거엔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전한길 씨의 입당을 또다시 직격했습니다. 극우 컬트 정당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냐며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조은희 의원 역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당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이어진 민주당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62.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2번 연속 압승을 거뒀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면서 온라인으로 경선을 대신한 민주당은 피해가 커지자 남은 경선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지TV는 125석 중 양당 합쳐 40석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내다봤고 NHK 역시 32석에서 51석에 그쳐 과반 확보가 어려울 걸로 예상했습니다.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일본 오픈 정상에 오르며 올해만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이룬 완벽한 우승이었는데요. 조진석 기자입니다. 32강부터 한 게임도 패하지 않고 결승에 오른 안세영.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지이를 만난 결승에서도 세계 최강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1게임 초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10대 10까지 맞서기도 했지만 강력한 스매시와 드라이브 공격으로 8연속 득점으로 단숨에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5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왕지이의 반격을 잠재웠습니다. An Se-young is dominating Wang Zhiyi. Then we're talking about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결국 매치 포인트에서 긴 랠리 끝에 안세영은 승부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한번 포효했습니다. 올해 출전한 7번의 국제대회 중 6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이겨넘는 최강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조도 올해 5번째 우승을 합작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말레이시아조를 상대로 첫 게임을 가볍게 따냈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경기 중반 연달아 7점을 따내며 흐름을 뒤집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FC 서울을 떠난 기성용 선수가 포항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부상 이후 3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지만 경기장 안팎에서의 존재감이 대단했는데요. 굳은 날씨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1년 2개월 만에 포항 홈구장이 매진됐습니다. 기성용이 그려진 벽은 이미 명소가 됐고 벌써 1,100여 장이 팔린 40번 유니폼까지 포항은 기성용 영입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기성용은 킥오프 직전 옛 스승인 포획 감독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고요. 포항 동료들이 전반에만 연달아 골을 터뜨리자 함께 기뻐하며 스틸야드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성용이 76분 동안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뛰고 교체된 가운데 곧바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3분 뒤 전북 티아고가 동점 헤더골을 터뜨린 뒤 손을 흔들면서 곧장 터널로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급한 용무 때문이었다는데 30초도 지나지 않아 돌아왔지만 결국 경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종료 직전 자책골이 나오면서 포항이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후 홈팬들은 기성용의 퇴근길을 기다리며 열렬한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자 농구대표팀은 일본에 이어 카타르까지 연파하며 평가전 4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컵에서 이현중과 여준석 선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카타르와의 마지막 평가전, 외곽포가 잇따라 빗나가며 2쿼터까지 끌려갔는데요. 좋은 수비로 만들어낸 속공 상황에서 이현중의 노루 패스를 받아 여준석이 시원한 덩크를 내리꽂았습니다. 여기에 이현중의 장거리 석점포가 살아나며 대표팀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4쿼터 양준석과 여준석이 엘리웁 덩크를 합작한 데 이어 곧바로 하윤기도 화끈한 엘리웁 덩크로 승기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대파 듀오 여준석과 이현중이 45점을 합작하면서 대표팀은 다음 달 아시안컵을 대비한 4차례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부 간판 이도현 선수가 월드컵 12차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주종목 볼더링이 아닌 리드에서 따낸 통산 첫 금메달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큰 피해를 남긴 폭우구름이 물러갔습니다. 곳곳에서 역대 최다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에는 8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서산과 광주 등지에서도 5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사실상 중부지방에서도 장마가 끝났는데요.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완도의 폭염경보가 경기 남부를 비롯한 서쪽과 강원 동해안, 영남 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 강릉이 34도, 광주도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해 5에서 60mm가량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청주 25도, 대구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2도, 대구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더위는 갈수록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